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하는 말들 많이 하는데 체감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42.1% 감소했고 전체적인 매매 거래량으로 봐도 한 달 전보다 32.3%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침체기였었던 지난해 4월과 비교했을 때는 28.9% 증가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국토부는 정부의 계속된 고강도 부동산 규칙과 또 과열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은 이 시장 속에서 나에게 딱 맞는 타이밍 잡는 방법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0년도 이제 5월 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내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의 좀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이 작년 대비해서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분기별을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거래량은 조금씩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동산 방송, 토마토 방송 보시면서 좋은 그 흐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오다가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에도 이렇게 맑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새 이슈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된 좀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공공성을 강화를 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부분, 또 재개발이 잘 안 됐던 부분을 공공성, 즉 LH라든가 SH를 시행 참여자로 첨가를 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시키겠다. 거기에 또 예산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5월 6일에 좀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좀 구체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의 7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연평균 25만 호 이상 수준의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4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며, 두 번째로 도심 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부지를 재정비해 1.5만 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1.5만 호를 추가 확보해 총 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분석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에는 기존 수도권 공급 계획의 조기 이행 방안도 포함되었는데요.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하고 토지보상 병행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 조기에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그 재개발을 할 때 좀 생소한 용어들이 아마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등장을 해서 아마 그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보시면요. 그 도심 내 공급 기반을 좀 강화하겠다. 공공성 정비를 강화한 정비시설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또 유휴 공간을 정비를 해서 재활용을 좀 진행하겠다. 또 도심 내 유휴지를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공공성에 대한 활성화 부분입니다. 공공성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진행을 해서 공공성에 대한 그 부분을 LH와 SH를 공동시행 참여자를 넣어서 공공성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공공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강화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 대책을 좀 기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또 이제 21년, 22년 이후에 이 공급 물량이 좀 약간 약화되어져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의 것들을 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좀 재개발로 진행되어져 있는 부분에 평균을 좀 내다본다면 약 한 10년에서 약 한 15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뭐 10년 안쪽, 5년 안쪽으로 좀 크게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공성을 집어넣어서 조합 쪽에서 필요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LH라든가 SH에서 보완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안에 뭐 세입자라든가, 또 이제 지분율이 낮아서 뭐 나가야 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뭐랄까요, 좀 열악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시켜서 같이 공동체를 좀 실현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 공공재를 좀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현재 좀 보시게 되면 2022년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공공사업이라든가 민간사업을 사업시의 인간 기준까지 맞춰서 약 한 4만 호 정도를 약 한 3년 내에 추가적으로 집어넣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재개발을 했었을 경우에 좀 뭐랄까요,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이 주거 여건이 열악해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데 이 재개발에 대한 어떤 사업성 부족으로 해서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죠. 또 오랫동안 저업 설립도 못하고 또 정체 중인, 그 추진위만 설립되고 오랜 동안 기간을 놔뒀던 그런 지역들이 서울 지역에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완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조합 설립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 조합 내에 어떤 갈등이 좀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LH라든가 SH가 넣어서 공공성을 좀 더 보완시키면 이런 어떤 그 조합 내의 갈등을 좀 더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절차 때문에 착공까지는 평균 약 한 10년 이상,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현황을 좀 서울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좀 보게 되면 537곳의 재개발, 이 재건축이 현재 좀 추진 중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인허가가 약 한 2만 6천 호, 착공이 약 한 2만 8천 호 정도가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나쁜 성과는 아니고 좋은 성과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개선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딱 4개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 참여, LH나 SH 같은 공동 참여자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조합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합원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지위를 좀 더 한층 강화시켜서 그 재개발로 나오는 수익 자체를 좀 더 수익을 골고루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입자입니다. 이 세입자가 어느 시기에 나가느냐, 좀 유동성 있게 잘 나가게 되면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 좀 열악한 세입자에게도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지원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이 4개 골자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개발로 들어가게 되면 재개발 및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LH라든가 SH, 즉 공동 시행 참여자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들에 한해서 LH와 SH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끔 폭넓게 만들어내겠다. 거기에 이제 신속한 인허가라든가 국비라든가 기금 지원이 좀 들어가죠. 즉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분양주택이라든가 공적 임대주택, 즉 소위 말하면 약 한 1000세대 중에 약 한 300세대라든가 2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3년마다 도시규제 완화라든가 이 필요성을 또 3년마다 또 내부적으로 규율이라든가 규칙을 바꿔서 효과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겠다라는 것도 이 골자가 좀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조합원 지원 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조합원 지원을 강화시킬 것이냐, 이제 보시게 되면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겠다. 즉 LH와 SH가 참여하는 그 관리 처분 시 산정되는 이 분담금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추가 분담금을 되도록이면 억제를 시켜서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예시를 좀 보시게 되면 공공재 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 수준을 좀 보시게 되면요, 조합원에 대한 어떤 희망 수익이 있죠. 이걸 이제 비례율로 따지게 되는데 약 한 115%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사업 여건상 예상 수익을 95%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간격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LH나 SH가 양쪽의 어떤 중간 정도를 타협을 해서 약 한 105% 정도의 비례율을 감안을 해서 이런 어떤 확정 수익률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좀 더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죠. 이제 조합원 지원 강화 중에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대납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담금을 대납을 하게 되면 뭐 다 분담금을 대납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합원 중에도 이 저소득층의 어떤 조건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무주택자이고 또 전용 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라든가 또 10년 동안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그 후에 처분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달게 되면 LH라든가 SH에서 분담금 대납 후 10년간 주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담금을 대납하는 대신, 즉 소위 말하면 이 아파트가 하나 생기게 되면 A라는 조합원이 소유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LH하고도 SH가도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추후에 매매했었을 때 저소득층도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공동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주비 부담도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중도금 같은 경우는 분담금 자체죠. 분담금 자체가 이렇게 40% 정도의 어떤 중도금 대출 이렇게 좀 만들어낸 것이 거의 대부분 다 보편적입니다. 이걸 40%로 줄이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조합원에게 약 한 70% 정도의 대출을 저리로 약 한 1.8%의 어떤 이주비 융자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국가에 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조합원에게 70%인데 뭐 그 한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약 한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주비 융자는 LH라든가 SH가 전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조합원에게 이자를 받는데 1.8%면 상당히 저리죠. 이렇게 상당한 저리로 이주부에 대한 어떤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 지원 강화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그 법을 개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령이라든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당장 시행이 돼도 큰 문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세입자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추후에 좀 들어오게 되면 또 세입자가 또 돈이 없게 되면 또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노후돈 주택에 거주해야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세입자를 다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에 재정착할 수 있는 이렇게 지원을 좀 강화를 해준다든가 거기에 안에 소위 말하면 재개발 지역은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 안에 영세 상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어떤 영세 상인들에게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요구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에 대한 입주 자격을 정부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시던 세입자에게 공공시행자 지정 시 이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겠다는 거죠. 시행 시 거주 중인 세입자로 이제 확대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영세 상인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지 인근에서 공공임대 상가를 같이 진행을 해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인정되는 제도 중에 국비가 약 한 5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성에 대한 보완입니다. 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죠. 이 개발사업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지구라든가 구역 등을 활성화지구, 새로운 용어가 좀 하나 생겼죠. 이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되어져 있는 뭐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해서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건축 지역이라든가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현재 그 활성화지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도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좀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 요건이 만들어지고 효과를 보기 치게 되면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좀 상향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으로 또 준주거지역을 뭐 상업지역 주변 지역, 상업지역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3종까지 올라간다고 용도 변경을 해준다 그러면 용적률이 대폭 상향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부 체납 또 비율을 또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통합시민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즉 추진위가 설립되고 건축, 즉 건물이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가 10년에서 평균적으로 약 한 10년 정도 걸린다. 천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것을 약 한 5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이런 어떤 기간이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걸렸는데 이걸 뭐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까지 이런 단계로 해서 5년 이내에 이렇게 개발 지역 지정이 되게 되면 바로 5년 안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예산을 심어줘서 공공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만큼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좀 보시게 되면 금융지원에 좀 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총사업비의 50%, 연 1.8%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비사업 대출 보증으로 해서 받은 융자금으로 해서 공사비 납부를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공사비 납부 자체를 허용을 안 해줬는데 대출 받은 것으로 공사비 납부를 허용을 해주게 되면 공사비로 공사를 해가는 단계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건물이 올라가는 어떤 기간자들도 상당히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지원 요건이 엄격했던 융자 요건을 이 공공재 이런 개발에서는 완화해서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하나 보시게 되면 금융지원 강화 중에 이렇게 그 안에 이제 공간 지원 리츠라고 해서 상가라든가 공장 시설도 매입해서 이런 어떤 비주거 시설도 매입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가라든가 공장 시설이 이 재개발 지역 쪽 주변 지역에 있다 보면 그것이 별도로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땅을 인수한다든가 또 그 공장 시설 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공공자원 리츠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매수를 해서 어떤 이런 비주거 시설에도 어떤 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조합이 정관의 이 소형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 주택 분양 가액 기준을 조례상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줬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상가가 있다고 한다면 상가가 주변 지역에 있는 분양 가격보다 높아야지만 그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이 아파트도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규칙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보시게 되면 뭐 지분형 주택 주택 운영 방안이라든가 또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주택을 매입해서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재개발로 진행되어져 있는 구역들, 과거에 뉴타운에서 재개발로 해제되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자율형 주택 사업이라든가 도심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재, LH라든가 SH가 들어가서 공공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정부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아래에 있는 조합원 지원, 또 조합원에 대한 지위를 강화시켜서 수익 부분을 확정시켜 준다든가 또 세입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를 해줘서 이주에서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또 이주비를 또 지원을 해서 이주비 지원 정책에 따라서 어떤 빨리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줄여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또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뭐 기부채납 비율이라든가 또 용도에 대한 어떤 용도를 제한을 완화시켜줘서 2종을 3종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줘서 사업성 또 수익성을 좀 풍부하게 해줘서 사업 진행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또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그런 어떤 그 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걸 저리로 융자를 해주면서 착공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또 그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도 어떤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건축에 대한 어떤 부담 자체를 융자를 가져와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재개발에 대한 어떤 공공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 분들이라든가 추진이 단계에 있는 어떤 재개발 지역들의 어떤 물건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좀 미뤄졌었던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좀 빠르게 추진될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원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도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정책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택시장 분석과 매도 매수 타이밍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 초저금리 시대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세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세미나는 5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네. 신혼동 아파트인데요. 네. 동일 스위트 1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김포에 있는 한강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 신혼동에 있는 이 동일 스위트 1차를 팔고 가야 될지 전세를 놓고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뭐 신분당선이랑 뭐 조리선 얘기도 나오고 해서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동일 스위트는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3년 전에 입주해가지고 지금 3년 차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포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이 고향 동일 스위트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까?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신혼 동일 아파트는 그 3년 동안은 잘 보유하고 계셨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김포 한강 힐스테이트 이제 고천 쪽에 있는 거죠. 네네. 네, 그거를 이제 분양권을 매입해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현재 이거를 그 매도를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전세 놓고 가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거주해서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죠. 일단은 뭐 동일 스위트 1차, 2차 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이 좀 중첩돼서 좀 몰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이 안쪽에서는 그 뭐랄까요 호재가 이게 다 반영이 되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지역들이고 부족한 것은 이제 안에 들어가는 뭐 지하철 부분이라든가 이 교통에 대한 여건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안쪽으로 이제 그 신분당선 자체가 이제 연결이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쪽 안쪽으로 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신분당선 자체는 이제 뭐 확정이 되어져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고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개통이 돼서 이제 뚜껑이 열리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기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 자체가 나중에 뭐 양도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좀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요 시기 때 매도를 하고 김포 한강 힐스테이트로 좀 옮기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 전세를 놓고 옮기시는 게 좀 답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쪽 안쪽에 그 삼성역을 쪽 주변으로 해서 그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는 지금 진행 속도가 좀 약간은 더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쪽에 들어오는 그 산업단지들 자체가 좀 진행 속도가 약간 더디는데 요게 좀 이제 추후로는 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국가에서 마련해준 그 SOC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이 상당히 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다른 그 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분당선뿐만이 아니라 뭐 GTX 큰 뭐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여러 가지 노선들도 있는데 이런 SOC 사업들 즉 국민의 어떤 편리성을 도모해주고 또 그것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편리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빨리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좀 의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뭐냐면 신분당선 자체도 좀 장기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어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신분당선에 대한 어떤 그 진행 속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시기에 착공해서 어느 시기에 완성하겠다는 그 내용 밑그림이 정확하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요 매도 시기 자체를 현재 매도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한 네. 2번 정도 좀 돌리시는 게 어떠신가 여유가 되시면 네. 오히려 전세를 한 번 돌리고 매도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현재 삼성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올 지역들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분양도 네. 다 끝났고 이제 네. 건물이 이제 만들어지는 순서만 남아 있을 뿐인데 그런 것을 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그 나중에 그 주변 지역에 업무 시설이 들어와서 주변이 활성화되는 시기라든가 또 아파트가 이제 맞물려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기를 봤었을 때는 네. 주변 지역들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부지들이 많다고 한다면 좀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될 부분은 있지만 현재 삼성 쪽 주변 지역을 봤었을 때는 아파트가 들어올 지역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시기와 아파트가 다 만들어지는 시기하고는 약간의 좀 갭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요새 같은 경우는 도로가 먼저 만들어지고 아파트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 후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지금 현재 시간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 시간 네. 차이가 뭐 향후 한 2년 정도면은 이게 네. 다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신분 당선이 뭐 공사를 한다든가 눈에 보이는 공사를 한다든가 뭐 네. 착공되는 시기와 맞물린다면 이 삼성동 일대는 또 한 번 더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근데 네. 김포 같은 경우도 한번 좀 구도상 말씀드리자면 김포 고천에 있는 한강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세대수가 괜찮아요. 네. 예, 세대수가 괜찮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천 쪽 주변 지역에 맞물려져 있는 아파트가 이게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가 이 세대수가 적은 것도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많습니다. 네. 이 많다는 것이 주변에 이렇게 몰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추후에 이쪽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만들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이런 것도 봤었을 때는 학군도 이쪽 안쪽으로 다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고천 쪽 주변 지역이 학군을 비롯해서 좀 더 살기 좋고 또 뭐냐면은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게 되면 교육 환경이 우수해지고 그렇다면은 전세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고천이란 특징은 김포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하고 인접 거리가 상당히 좀 빠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서울과 상당히 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수준이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강서 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 가격대가 상당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분양을 입주를 하시는 게 네. 이거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요. 지금 여기 동일 스위트 지금 한 전세를 두 바퀴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때 창릉이 들어오면 이쪽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파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거의 창릉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글로 빠져나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업무 시설들이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좀 진행 속도가 약간 늦을 뿐이지 꾸준하게 좀 만들어지는 부지 자체는 다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예, 오히려 그게 그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쪽으로 다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아파트도 괜찮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도 아직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끝번호 7228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서울 장위 8구역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이고요. 재개발이 해제가 되었는데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현재는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 앞으로 좀 보유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신축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좋은 의견은 조금 아닙니다. 일단은 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여기가 이제 장위 7구역 쪽이었죠.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장위 8구역이 아마 이쪽 주변 지역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주변 지역이. 근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 해제되었단 말이죠. 재개발이 해제되고 일단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자율형 주택 사업 이런 것들이 현재 좀 눈에 좀 사실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쪽 안쪽에 현재 그 주택을 좀 보게 되면 신규 주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주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자율형 주택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주택 사업의 1번은 뭐냐면 노후된 주택을 개량화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신규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비 가로주택이라든가 그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자율형 주택 사업을 진행시키기에는 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기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해제되었으니까 한 번 해볼 만한데 오히려 신축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지정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것도 안에 그 조합원들의 또 의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조합원들의 의지가 그렇게 좀 사실은 좀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신문지상이라든가 이거 보게 되면 뭐 한 40% 정도 동의율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기간 자체는 뭐 한 7, 8년 정도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약금 넣고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을 좀 더 선택을 하셔서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주택시장 분석과 매도 매수 타이밍, 또 세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세권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드릴 거고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 간단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5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통건물과 오피스텔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통건물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현재 뭐 준공은 되지 않았고요. 현재 지금 대지만 현재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매매가가 약간 45억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5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총 14세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1.5룸 약 한 2세대 정도, 투룸이 한 14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14세대 정도를 나눴을 때 매매가 45억 정도면은 주변 시세보다 약 한 3, 4억 정도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4분에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유타운 지역이 이제 위치해 있죠. 그래서 아파트들이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인데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 또 현장을 가보시면 그 과거에 이제 그 도매 시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매 시장이 쭉 주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현재 좀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202.6평방미터로 약 한 1, 2편 정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지상 5층으로 해서 다세대, 소위 말하면 다세대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룸과 투룸으로 꾸며져 있는 다양한 물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고요. 매매가는 약 한 45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으시고, 안에 뭐 전세라든가 월세 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자금 약 한 5억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기본 정보만 살펴봤는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자, 그리고 영등포동 하면 지난해부터 굉장히 핫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뭐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도 굉장히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 통건물 이제 지어질 거라고 하는데 어디에 지어지는 건지 입지와 호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등포 시장 라인 자체가 영등포 구청역과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호선과 5호선이 환승되는 영등포 구청역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영등포 시장역에서 조금만 나가면 영등포 지하상가와 또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통한 그 영등포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뭐 타임캐슬이라든가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롯데 백화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의 시설들이 상당히 좀 중첩되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중공업 지역과 여의도 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등포 하게 되면 중공업 지역으로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양평동이라든가 물레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이제 뭐 영등포 동도 뭐 중공업 지역과 거의 다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다세대 물건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종이라든가 2종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소위 말하면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그 좀 우회가 좀 꺾여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잘 올라간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안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안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크로타워, 타임스퀘어, 또 그 롯데 백화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크로타워라든가 롯데 백화점, 또 이제 타임스퀘어가 위치해 있고 또 안에 이제 영등포 지하상가라고 하죠. 지하상가를 아마 그 서울 지역에서는 가장 긴 지하상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상당히 좀 활성화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즉 지하상가라든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세가라든가 월세가 공실에 대한 염려 없이 월세라든가 전세 수익을 잘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신안산선 이런 것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또 신안산선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 시장역 쪽 또 영등포 구청역 쪽 주변 지역들 자체는 이런 어떤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에 대한 호재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 대한 호재 또 앞으로 좀 올해 준공되어질 뭐 월드컵 대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좀 꾸준하게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유타운을 좀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영등포 유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등포 현재 좀 사구역에서 만들어진 아크로 리버 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분양가 대비해서 프리미엄 자체가 거의 한 6, 7억 정도 올라갈 정도로 현재 좀 기준이 되는 아파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2030 도시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3도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 시장역 쪽 주변 지역의 뉴타운 사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시환경 이 정비 사업이 현재 좀 꾸준하게 좀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영등포 뉴타운의 어떤 상업시설도 현재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등포 하게 되면 양평동 쪽 주변 지역뿐만이 아니라 물레동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로 구역들이 과거부터 꾸준하게 좀 지정되어져 있던 지역들입니다. 현재 좀 진행 속도가 과거에는 상당히 좀 늦어지다가 좀 현재 좀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집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그 매매가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또 하나는 이게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겠는데요.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상당히 좀 많이 막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이제 월드컵 대교와 직결로 연결이 되면서 주변 지역, 즉
현재 그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이제 지하화로 묻히면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만큼 부족했던 어떤 공원 시설이라든가 녹지 환경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다양하게 살아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고요. 이 통건물이 2020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현재 그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세련되게 또 안에 입주민들의 어떤 편의 시설을 참 세밀하게 좀 넣는 그런 것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천연 대리석으로 지어질 거고요. 지상 5층 14세대도 좀 지어질 것입니다. 넓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보안 시스템, 즉 IoT 시스템까지 구비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풀옵션이라든가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예상 임차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요.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약 한 14세대인데 각각의 어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약 한 거의 한 45억 정도, 또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약 한 45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세가가 있습니다. 전세가를 주변 지역 대비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놨는데 전세가를 놨을 경우에 39억 4천, 매매가 45억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어떤 그 실투자금 자체가 한 5억대 정도로 초기에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약간 3, 4억 정도 저렴하게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분석을 좀 해보자면 예상 매매가가 약 한 45억입니다. 현재 좀 대출로 잡아놨지만 이걸 전세가로 좀 생각을 했었을 때 39억 4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실투자금 약 한 5억 6천만 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 주변 지역의 도심재생 사업이라든가 어떤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또 안에 들어가는 도로교통에 대한 재개발의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영등포, 거기서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밝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전화 주세요. 문의 전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이고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역시 신축으로 전해드리면서 투룸 오피스텔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서울 서초구, 이 서초구 하면 강남 3구 중에 한 군데죠. 이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 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지역이 현재 오피스텔이 거의 없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희소성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9호선, 이 구반포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실사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한 44.52평 정도가 나오죠. 소위 말하면 큰 1.5룸 형태의 물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면은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투룸 형태와 1.5룸 형태로 좀 나눠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의 준공 시기를 보면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 물건이 아니라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준공이 되는, 가서 직접 현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구반포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또 이수역과도 가까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죠.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 끌고 다니는 7호선에 상당히 좀 인접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임대가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넓은 어떤 1.5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약 한 3억 2,600만 원 정도의 매매가가 좀 구성되어져 있는 알토라 같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오피스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인기 많은 지역이잖아요. 뭐 입지 좋은 거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들도 여전히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본 물건의 이제 호재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입지 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반포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설해 마을이라든가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환경 자체가 주거하기에 좀 상당히 좀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반포역과 이수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어떤 그 강남 3구의 어떤 지역보다 녹지 공간이 상당히 조금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 공간과 어떤 그 교통 여건을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군이죠.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뭐 반포초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세화여중 등 주변 지역에 좀 많이 좀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동작중학교라든가 동작초등학교, 또 설해초등학교가 반경 약 한 500m 내에 위치해 있다. 또 주변 시설 자체가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해충원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근린 공간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녹지 공간도 가져갈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반포주공에 대한 이 아파트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주택구역을 한 4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현재 지금 1주구에서부터 뭐 4주구까지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중에서 뭐 3주구가 시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공사를 현재 지금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좀 접어들었는데 현재 뭐 대우건설하고 현재 지금 삼성 물산하고 현재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대수를 보게 되면 약 한 5,200세대,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같이 이제 도로교통이라든가 주변 지역이 환경이 좀 상당히 좀 개선되다 보니까 본 물건이 있는 지역과 상당히 좀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 지역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지하 사업입니다. 바로 이 한남 IC하고 양재 IC, 서초 IC를 거치는 이 도로가 좀 지하 공사로 현재 지금 공사가 현재 지금 진행을 할 단계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역이 녹지 공간화돼서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초구 방배동에서 좀 희소성이 있는 귀한 오피스텔로 신축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컸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전에 건물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건물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7월 달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현장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면 직접 현장을 보시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5룸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실평수 자체가 약 한 13평 이상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게 좀 만들어졌다. 또 뷰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렇게 건물 특징 안에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북유럽풍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모던하게 인테리어를 디자인을 했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IoT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또 보안 시스템까지 잘 연결되어져 있는 좀 뭐랄까요, 수준에 맞는 그 지역의 수준에 맞는 오피스텔이다. 또 따라서 나중에 어떤 그 지가 상승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해드린다면 매매가 자체가 3억 2,6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세가 약 한 3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실투자금 자체가 약 한 2,600만 원, 약 소액 투자로 강남 3구에 또 위치가 좋은 지역에 오피스텔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월세를 예상하게 되면 월세는 보증금 한 2천에 한 120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수익도 상당히 조금 잘 나오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김광섭 이사님이 전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